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충제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그쵸? 가을이 오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쎄해지고 센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지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 모두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 살충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곤충을 죽이는 약. 곤충을 죽이는 약, 살충제고, 균을 죽이는 약은 살균제였죠. 그렇죠. 살충제는 곤충을 죽이는 농약이다. 자, 그래서 해충의 분류와 거기에 맞는 적용 살충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완전 변태라는 섭식성 해충. 완전 변태라는 얘들은 섭식성 해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섭식성 해충은 우리 잎을 갉아먹고 이렇게 씹어먹고 이런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식독제입니다. 식독제 같은 경우에 농약을 뿌리잖아요. 뿌리면은 잎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는 거를 얘는 모르겠죠. 곤충들은 모르고 이걸 먹습니다. 이 부분을 갉아먹어요. 갉아먹으면은 여기서 독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독이 작용을 해서 살충 효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소화기관을 저해하고, 이 불완전 변태하는 애들에 대해는 이제 흡집성 해충이 많은데, 흡집성 해충 같은 경우에는 접촉독이 많습니다. 접촉독. 여기 위에 만약 곤충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볼게요. 이 곤충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붙어있는 애들 많잖아요. 그쵸? 이런 접촉독체는 대부분 신경기관을 저해하게 됩니다. 자, 살충제 분류인데요. 목적에 의한 분류와 이 침입 경로에 의한 분류 한번 보도록 하죠. 목적에 의한 분류는 경협 해충 방제제, 토양 해충 방제제, 그러니까 잎에 있는지, 토양이 있는지, 그 다음 멸구류, 나방류, 진딧물류 방제 등등 각각 방제를 하는 그런 약제들이 나뉘어져 있다. 분류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침입 경로에 의한 분류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어요. 접촉독제. 접촉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곤충한테 직접 쏴주는 겁니다. 농약을 직접 쏴주는 거 접촉독제이고요. 자, 다음은 식독제. 식독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쵸. 잎에다가 약재를 부착시켜가지고 해충이 같이 먹어버리면서 이 소화기관 내에 독으로 작용하는 식독제고요. 자, 다음 침투성 제제인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약재를 식물의 뿌리에 처리하여 식물 체내로 흡수, 이행시켜 약재를 처리하지 않은 부위에도 분포하게 함으로써 흡집성 해충을 방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잎제 형태 살충제가 이 범위에 속한다. 이 해충 중에서는 흡집성 해충이 뭐죠? 빨아먹는 애들이잖아요. 빨아먹는 애들. 이 빨아먹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액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대부분. 수액을 먹고 자라는데 이 수액 안에 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서 들어간다고요? 뿌리로부터. 그래서 대부분 이게 잎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잎제는 이렇게 고체로 돼가지고 뿌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뿌리면은 비가 오든 어쨌든 간에 스며들게 됩니다. 토양 속에 얘네가 스며들게 돼요. 토양 속에 스며들게 된 요 액체를 물과 함께 뿌리가 흡수를 해냅니다. 이 흡수를 한 게 수액으로 가고 수액을 흡집성 곤충이 빨아먹으면서 어떻게 되죠? 살충 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침투성 제제는 카보메이트계,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유명한 애들이죠. 다 흡입 독제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작용기작에 의한 분류인데요. 작용기작에 의한 분류, 이 신경기능 저해제. 신경기능 저해제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곤충의 신경 전달 메커니즘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됐고, 인간이 요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작용 기작으로 한 살충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생합성 저해제, 불임제 같은 거 임신 못하게 하는 거, 대사효소 기능 저해제 등이 있습니다. 자, 주 성분에 의한 분류인데요.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을 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인제, 유기인을 가지고 있는 거, 유기염소제, 카바메이트제, 피레스린제, 니코틴제, 그 다음에 데리스제, 비티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어차피 배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있다고는. 그 다음 살비제와 살선충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관목 있죠? 이런 조그만한 관목들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막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미줄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나방이 거미줄을 친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응애라는 녀석들이 이 거미줄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근데 그 응애는요, 이 해충학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응애는 우리가 분류학적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해충에는 곤충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곤충강에 속해 있는 애들을 보통 저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응애는요, 이 응애는 거미강입니다. 거미강. 곤충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곤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응애는. 응애는 다리가 4쌍이에요. 이거 맞나? 이렇게 그리네?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렸어요. 어쨌든 이런 4쌍으로 돼 있고, 이런 구분도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미강입니다. 응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곤충강에서 쓰이는 약이 응애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살선충, 선충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하지 이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지렁이처럼 엄청 얇은 지렁이처럼 생긴 애 선충. 자, 그래서 살비제는 살응애제라고도 하는데 응애는 거미강에 속하며 일반 살충제로 방제가 어려워. 다른 녀석이니까요.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생명 메커니즘, 생명 시스템이 다른 녀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 기작이 곤충강에서는 살충 작용을 했던 녀석이 거미강에서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응애 방제가 별도로 개발되어 있고, 자,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곤충에서도 많이 쓰이죠. 모모트린 하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다. 자, 항생물질계, 유기주석계, METI계, 테트로닉산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선충제가 있는데요. 살선충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아포스, 카두사포스, 특히 요 녀석, 포스티아 제이트, 요게 좀 많이 쓰이거든요. 등에 의해서 방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살충제의 작용기작인데요. 자, 작용기작의 종류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 어디에 가장 많다고 했어요? 이 신경계에 가장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쭉 또 있어요. 작용기작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살충제 작용점 도달, 칭익 경로에 따라 식독제와 접촉독제, 흡입독제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식독제 같은 경우에는 입을 통하여 들어가 중장 내서 흡수되므로 곤충 중장의 pH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곤충 중장에도 이 pH 값이 있다는 겁니다. pH 값, 수소 이온 농도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성에 잘 용해되는 약제, 중장의 pH가 산성이면은 잘 용해되겠죠? 자, 산성인 애들 누가 있냐? 딱정벌레목 곤충이 중장의 pH가 산성입니다. 중장의 pH가 산성. 우리 배설기관에서 이 중장 있었죠. 후장, 그 다음은 중장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성에 잘 용해되는 약제. 중장의 pH가 알칼리성이 이 나비목 곤충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접촉독제인데요. 약제가 곤충의 체벽이나 다리의 환절감막을 통하여 체내로 침입을 하고 곤충의 상표피가 있는 왁스층, 그렇죠? 왁스층, 시멘트층, 왁스층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네, 지질층인데 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약제에 아레와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왁스층은 뭐였죠? 지질입니다. 그러므로 화학구조 중 친유성기를 함유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과 친한 녀석들을 함유하고 있어야지 이 지질을 뚫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질 가수분해 능력이 있는 것도 있고요. 지질 용해도 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사실 살충제는 작용기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균제보다도 작용기작이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살충제 작용기작의 분류는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